안녕하세요. 실습 실험을 진행할 실습 조교입니다. 오늘 배울 실습의 내용은 회로의 저항을 읽는 법과 실험 장비를 이용하여 회로의 전류, 전압을 측정하는 법을 익혀 각 실습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항을 읽기 전에 값을 읽는 단위 기호에 대하여 알고자 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면 익숙한 단위 기호들로 킬로, 메가, 기가, 밀리, 마이크로, 나노가 있습니다. 이 단위 기호들을 SI 접두어라고 부릅니다. 실습에서 사용되는 저항, 전류, 전압 등의 단위 또한 10의 3승 단위의 SI 접두어 체계를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사진에 나오는 단위량은 기본적으로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저항 읽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의 종류는 두세 번째 사진과 같이 저항의 띠가 4개인 것과 5개인 것이 있으며, 저항의 띠가 4개인 것은 두 자릿수의 10의 n승 단위를 곱해주고, 저항의 띠가 5개인 것은 세 자릿수의 10의 n승 단위를 곱해줍니다. 나머지 끝에 있는 띠는 저항값의 오차값을 나타냅니다. 저항의 띠는 첫 번째 사진과 같이 고유 색상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0부터 9까지 검, 갈, 빨, 주, 노, 초, 파, 보, 회, 흰으로 나타내며 두 번째, 세 번째 사진들의 예제들로 저항값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번째 사진의 저항값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저항은 띠가 4개이므로 두 자릿수의 10의 n승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띠의 색상은 빨간색이고 10의 자리를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20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띠의 색상은 보라색이고 1의 자리를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7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띠의 자릿수를 읽으면 27이 되고 세 번째 띠의 10의 n승을 곱해줍니다. 세 번째 띠의 색상은 주황색이므로 3을 나타내고 27 곱하기 10의 3승의 저항값을 나타냅니다. 10의 3승은 SI 접두어로 킬로로 변환할 수 있으므로 이것을 K라고 읽습니다. 저항 자체의 단위는 옴이라 부르기 때문에 결과값은 27K옴이 됩니다. 이번엔 세 번째 사진의 저항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항은 띠가 5개이므로 세 자릿수의 10의 n승을 곱해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띠의 색상은 갈색이고 100의 자리를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100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띠의 색상은 초록색이고 10의 자리를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50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띠의 색상은 검정색이고 1의 자리를 나타내는 숫자이므로 0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띠의 자릿수를 읽으면 150이 되고 네 번째 띠의 10의 n승을 곱해줍니다. 네 번째 띠의 색상은 빨간색이므로 2를 나타내고 150 곱하기 10의 2승의 저항값을 나타냅니다. 계산을 하면 15,000옴이 되고 15 곱하기 10의 3승과도 같으니 결과는 15K옴이 됩니다. 저항을 연결할 브레드보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속칭 빵판이라고도 불리며 브레드보드에 전자소자를 연결하면 전기가 흐를 수 있게 도와주는 도구입니다. 브레드보드의 홀은 세로로 2줄짜리 홀과 5줄짜리 홀로 나누어져 있고, 2줄짜리 중 한 줄은 플러스 전원, 나머지 한 줄은 마이너스 접지 부분을 담당합니다. 플러스 전원 세로 홀들은 내부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고, 마이너스 접지 세로 홀들 또한 내부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의 전원 홀에 전원을 인가하면 나머지 전원 홀들에게도 전원이 인가됩니다. 마이너스 접지줄 오른편 가로로 묶인 5개의 홀은 전자소자를 연결하는 홀을 담당합니다. 5개의 홀을 한 묶음으로 홀이 내부적으로 모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 홀 5개 중 하나의 홀에 전원이 인가된다면 나머지 4개의 홀에도 전원이 인가됩니다. 전자소자를 연결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연결된 홀이 아닌 다른 가로 홀에 연결해 주어야만 합니다. 저항 연결을 예로 든다면 저항 한쪽은 첫 번째 빨간색 박스 홀에 연결하고 나머지 쪽은 세 번째 또는 반대편 빨간색 박스 홀에 연결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숙지하여 브레드보드를 이용하면 됩니다. 브레드보드의 플러스 전원과 마이너스 접지를 담당하는 전원 공급기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공급기에서 전압을 인가하면 플러스 전원이 공급되고 회로의 전류가 마이너스 접지 방향으로 흐릅니다. 전원 공급기에서 최대 2개의 전원을 공급할 수 있으며 마스터 슬레이브로 전원 명칭을 나눕니다. 제가 사용하는 장비는 전압을 0V에서 32V까지 조절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마스터 전원을 사용하여 전원 케이블을 연결하고 실험에 필요한 5V를 설정해 줍니다. 아웃풋 버튼을 누르면 전원 케이블로 전기가 흐릅니다. 이때 전기가 안정적으로 흐르면 10이라 써있는 LED 램프에 녹색 등이 들어옵니다. 회로 연결이나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CC라고 써있는 LED 램프에 적색 등이 들어옵니다. 이때 CC에 LED 램프가 적색 등으로 들어오면 바로 장비의 아웃풋 버튼을 끄고 회로 연결 및 기기 점검을 합니다. 이렇게 전원 공급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왼쪽에 보이는 회로도와 오른쪽에 보이는 브레드보드에 연결된 회로도는 서로 같은 회로를 나타냅니다. 위쪽 회로 방식은 전원을 가로홀 전자소자에 직접 연결해준 방식이고, 아래쪽 회로 방식은 전원 라인에 전원을 인가 후 연결되어 있는 전원을 가로홀에 연결해준 방식입니다. 주로 아래쪽 회로 방식을 정석적으로 사용합니다. 두 개의 회로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내용 중에 전자소자는 서로 다른 홀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저항의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다른 가로홀이며 커패시터의 위쪽과 아래쪽은 서로 다른 홀에 꽂혀 있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 저항 또한 왼쪽과 오른쪽 서로 다른 가로홀에 꽂혀 있음을 볼 수 있고, 이 가로홀 중에 하나라도 전원이 인가가 된다면 나머지 가로홀에도 전원이 같이 연결이 되어 공유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 공급기에서 나온 전원이 이 저항과 같이 전원이 공유가 되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저항과 커패시터도 같이 연결되어 있어서 커패시터까지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커패시터의 반대편에 와이어도 같이 가로홀에 연결이 되어 있으므로 이 와이어를 통해 저항과 같이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과 오른쪽의 회로도가 어떻게 같은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회로에서 V 전화번에서 플러스 전원에서 출발해서 와이어를 거쳐 저항을 만나게 됩니다. 오른쪽에선 전원 공급기에서 플러스 전원을 거쳐 와이어를 통해 저항과 같은 가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저항과 만나게 됩니다. 저항에서 커패시터까지 와이어를 통해 만나게 되는데, 이 저항 또한 오른쪽 회로에서 저항과 커패시터와 같은 가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저항과 커패시터가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왼쪽 회로에서 커패시터와 저항이 연결이 되어 있고, 오른쪽 회로에서도 커패시터와 와이어가 서로 같은 가로호를 공유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고, 반대쪽에서도 이 와이어는 저항과 같은 가로호를 공유하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항과 접지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서도 저항과 접지의 와이어가 서로 같은 가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아래쪽에도 똑같이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회로와 오른쪽 아래에 있는 회로의 차이는 전원 공급기에서 이 전원 공급을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의 차이밖에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차이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에는
전원을 바로 저항 소자에다 주었지만 아래쪽에서는 전원을 두 줄짜리 홀에다가 인가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두 줄짜리 홀은 세로로 전원을 공유하기 때문에 한쪽에 전원을 인가하면 나머지 세로 홀에도 전원이 다 인가가 됩니다. 그중 하나의 홀에서 와이어를 저항과 연결해 주어 저항과 전원이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반대쪽 소자들과 연결이 되어 있음을 위쪽과 똑같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다 같은 회로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회로에 대해서 분석을 끝냈습니다. 멀티미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는 저항값과 회로상에 흐르는 전류 전압값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측정 장치입니다. 사용법은 전원을 켜고 측정할 버튼을 누릅니다. 측정하는 버튼에 따라 케이블을 멀티미터에 연결해주는 방법이 다르므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연결단을 보면 빨간색 케이블과 검은색 케이블이 있으며 멀티미터 케이블 연결단에 기호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검은색 케이블 연결단에는 접지 기호 표시가 되어 있고 빨간색 케이블 오른쪽 상단 연결단에는 전압 저항 기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저항 또는 전압 측정을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의 연결단에는 전류 기호가 표시되어 있고 전류 측정을 할 수 있으며 왼쪽 상단은 높은 전류를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버튼에는 저항 버튼, 전압 버튼, 전류 버튼 등이 있는데 저항 버튼으로 저항의 양단을 케이블로 값을 측정할 수 있고 전압 버튼은 직류 DC와 교류 AC로 선택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전원 공급기의 전압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고 지정한 값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DC 전압을 사용합니다. 전류도 마찬가지로 전원 공급기를 사용하여 전원을 받을 경우 DC 전류를 사용합니다. 가상으로 전압 측정을 가정하고 동작해 보겠습니다. 전원을 켜고 DC 전압을 눌러 해당 케이블 연결단에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검은색 케이블은 접지 연결단에, 빨간색 케이블은 오른쪽 상단에 전압 연결단에 연결하고 회로상의 전자소자 부호에 맞게 케이블을 양단에 맞추어 소자의 전압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전압값의 단위는 오른쪽에 표시되며 저는 지금 현재 아무런 측정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로상의 자세한 측정법은 뒤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를 이용한 전압 측정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과 같이 회로상의 전압을 측정할 때에는 전이차가 있는 곳 또는 전자소자를 측정합니다. 측정 극성 플러스 쪽에는 빨간색 케이블을, 마이너스 쪽에는 검은색 케이블로 양단의 전압을 측정합니다. 왼편 사진에서 전원 공급기의 전압을 측정할 경우 전원 공급기의 플러스 전원은 플러스 극성이니 빨간색 케이블을, 전원 공급기의 마이너스 접지는 마이너스 극성이니 검은색 케이블을 갖다 대어 측정합니다. 오른편 사진의 저항을 측정할 경우 저항에는 전원 공급기와 다르게 극성 부호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항은 정기적 극성이 없으므로 저항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극성은 일반적으로 전류가 들어가는 방향을 플러스로, 나가는 방향을 마이너스로 합니다. 오른편 회로의 저항의 왼편에서 전류가 들어오므로 플러스 극성은 왼쪽, 마이너스 극성은 오른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지점의 빨간색 케이블을 B 지점의 검은색 케이블을 측정합니다. 이렇게 멀티미터로 전압 측정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멀티미터를 이용한 전류 측정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 측정은 전압 측정법과는 다르게 전자소자의 양쪽 극성이 아닌 와이어 양단을 케이블로 측정하여 와이어 단에 흐르는 전류를 구간별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왼편 사진에서 A 구간의 전류를 측정할 경우 와이어를 끊고 와이어의 양단을 측정하여 전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플러스 극성에는 빨간색 케이블을, 마이너스 극성에는 검은색 케이블을 사용합니다. 오른편 사진 역시 B 구간을 측정할 경우 와이어를 끊고 와이어 양단을 측정하여 전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티미터로 전류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험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목표는 ohm의 법칙이 나타내는 수식에서 전압, 전류, 저항 간의 상관관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회로도로 나타내는 회로를 브레드보드에 구현하여 전압, 전류를 측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습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그림 1-13과 같이 회로를 구성하고 회로 전류와 저항, 양단의 전압을 측정하여 표 1-1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림 1-13을 보면 전압원이 5V로 주어져 있고 표에서 주어지는 저항값을 측정하여 전압과 전류를 재서 기입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1을 보면 전압원은 5V로 주어지고 저항은 330옴, 470옴, 1kΩ, 2kΩ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는 저항값에서 우리는 아까와 같은 회로도에서 그 저항값에 맞는 전류와 전압을 재서 실험을 진행하면 됩니다. 앞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 문제 1번에 있는 회로도를 브레드보드에 직접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원 공급기에 있는 전원을 브레드보드에 공급해 주기 위해 전원 공급기로부터 전압원을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전압원 V가 브레드보드상에 나타났습니다. 회로도를 보면 전압원에서 저항까지 와이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어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330옴이 먼저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330옴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에서 접지로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와이어와 함께 접지로 연결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습 문제 1번에 있는 회로도와 브레드보드에 있는 회로도는 같은 회로도로 연결되었습니다. 표 1-1의 내용을 작성하기 위해 전원 공급기로 전원을 인가하여 브레드보드에 전원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공급기에 전원을 켜고 아웃풋 버튼을 누름으로써 적혀있는 5V가 브레드보드에 인가되었습니다. 브레드보드에 안정적으로 인가가 되었는지 멀티미터로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1-1엔 저항, 전류, 전압 순으로 표기하게 되어 있지만 저는 전압부터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을 측정하기 위해서 빨간색 케이블이 오른쪽 상단에 꽂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빨간색 케이블과 검은색 케이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식 명칭은 프로브라고 불립니다. 빨간 프로브, 검은 프로브라고 불립니다. 전압은 저항단에 있는 VR을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브를 저항의 양단에 갖다 대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를 보면 전압이 4.9V가 표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전류를 재기 위해서 전압원의 전원단과 저항의 플러스단 사이에 있는 와이어를 끊어줌으로써 전류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재기 위해서 이 끊어준 부분은 서로 다른 가로홀이어야 합니다.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멀티미터의 프로브 위치를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류를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에 측정된 전류는 15mA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전류 측정을 끝냈습니다. 저항을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항은 이 회로도에서 잠시 다른 곳으로 옮겨 이 저항 값만을 측정시켜 주어야 합니다. 멀티미터에 있는 프로브 연결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에 표기된 이 저항의 옴은 327옴을 가리키므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30옴에 대한 브레드보드 측정을 끝내고 이제 다음 470옴에 대한 측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30옴을 460옴으로 교체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전압을 먼저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브로 저항의 양단에 값을 측정하여 전원 5V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전류를 측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같이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 저항과 전원의 양단을 끊어주겠습니다. 전류는 10.7mA를 나타냅니다. 이제 470ohm의 저항을 재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의 저항값이 460ohm을 가리킵니다. (470ohm에서) 1kΩ로 교체해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멀티미터의 값이 4.97mA를 나타냅니다. 전류의 값입니다.
멀티미터의 값이 1kΩ을 가리킵니다. 반복 과정이니 나머지는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1-1의 측정 결과들을 보면 저항이 높아질수록 전류값이 낮아진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습 1번을 모두 진행하여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1회로에서 1kΩ과 2kΩ 저항에 대하여 직류 전원의 전압값을 1V에서 10V까지 1V 단위로 증가시키면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을 각각 측정하고 전압에 따른 전류의 변화를 표 1-2 그래프로 그리시오. 표 1-2 그래프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1-2 저항 회로에서 전압 전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저희가 직접 그리는 것입니다. 실습 1번 문제 회로도에서 1kΩ 저항을 이용해서 0V부터 10V의 전압을 인가해 그 전류의 변화량을 측정하는 실험입니다. 1kΩ이 끝나면 2kΩ으로 두 개의 전류의 그 저항에 따른 차이를 그래프로 눈으로 보는 실습 실험입니다. 1kΩ을 꽂아 실습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압이 0V일 때 전류를 재도록 하겠습니다. 미세한 값이 나오지만 0으로 취급하겠습니다. 전압을 1V씩 올리며 실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kΩ에 대한 측정을 모두 마쳤고 2kΩ에 대한 측정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k 옴도 1kΩ과 마찬가지로 균등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으므로 10V를 인가했을 때 5mA가 됨을 예상합니다. 빠른 진행을 위해 10V를 바로 인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상값은 5mA입니다. 이 k 옴에 대한 실험 측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실험 측정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정된 저항에서 전압이 증가할수록 전류도 같이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고정된 저항에서 전류와 전압의 상관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